안녕하세요. 넥스트렌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큰 주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최근 영국의 싱크탱크인 CBR이 중국의 경제 규모가 2028년에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CBR이 원래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시기는 2033년이었으나 이것이 5년이나 앞당겨졌다는 것입니다. CBR은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 이유로 코로나19에 대한 각국의 회복 속도가 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19의 확산 국면 초기에 강력한 락다운을 시행하면서 경제가 빠르게 반등했고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7%의 평균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는 4.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미국 경제는 2021년에 강하게 반등하겠지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성장률이 1.9%로 둔화되고 이후에는 1.6%로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 같은 상황은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혁 개방 이후 중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고 2001년 WTO 가입 이후 세계 경제에 편입되면서 경제 규모가 빠르게 커졌기 때문입니다. 2008년만 하더라도 미국의 GDP가 14조 3천억 달러로 4조 4천억 달러였던 중국에 비해 3배 이상 컸는데요. 2019년에는 중국의 GDP가 15조 6천억 달러로 미국의 GDP인 21조 8천억 달러의 72% 수준에 육박하게 되면서 이제는 쉽사리 제압하기 어려운 경제대국이 된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탄생도 중국에 대한 견제 심리가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은 결과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상당한 효과를 거둔 부분도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제재가 그것입니다. 지난 11월 칭화 유니그룹이 13억 위안 규모의 회사채 상환에 실패해 부도 위기에 직면한 데 이어 12월에는 4억 5천만 달러의 회사채 상환에 실패하면서 디폴트를 냈습니다. 중국의 국유 기업이자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칭화 유니그룹이 이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왜 이처럼 중요한 기업을 디폴트에 빠지게 했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불투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점은 중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중국 정부가 기대했던 것과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조사 업체 IC 인사이츠에 따르면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은 2019년에 15.7%로 2014년에 비해 0.6%포인트 오르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TSMC,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한 물량을 제외하면 2019년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은 6.1%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 같은 상황은 2024년이 되어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 반도체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중국 내 반도체 생산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IC 인사이츠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은 20.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중국 제조 2025를 통해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금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중국 정부의 목표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의 중국 제재가 한국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앞으로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핵심 성장 동력 중 하나인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입히는 데는 성공했지만 대중무역 적자 해소에 커다란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코로나 방역에 완전히 실패함으로써 미국과 중국의 경제 격차가 오히려 빠르게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재선에 실패한 것은 상당히 역설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국 경제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중국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단적으로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리커창 총리는 중국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6억 명이 한 달에 1,000위안, 우리 돈으로 17만원 정도밖에 벌지 못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이 3만 위안, 약 518만원이지만 6억 명의 월 수입이 고작 1,000위안에 불과해 중형 도시에서 집세를 내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뒤집어 보면 중국의 부유층은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대표적인 쇼핑 플랫폼인 핀도어에서 연말을 맞아 롤스로이스 할인 행사를 실시했는데요. 행사가 시작되자마자 10만 명이 넘는 예약자들이 몰려 물량이 모두 소진
승진되었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롤스로이스는 영국 왕실 전문 의전 차량으로 세계적인 명차로 꼽힙니다. 이번에 판매된 EWB 2020 모델의 경우 공식 가격만 1,068만 위안, 약 18억 700만 원에 이르는데요. 핀도더는 이 모델의 공동구매 가격을 우리 돈으로 2억 원 정도 낮춘 946만 위안, 약 16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공동구매에 참여하려면 예약금 99,999위안, 약 1,7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10만 명이 넘는 예약자들이 몰린 것입니다. 최근 부유층의 사치성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경영 컨설팅 회사 베인&컴퍼니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명품 시장 매출은 522억 1천만 달러, 약 57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기간 전 세계 명품 매출이 23% 감소하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인&컴퍼니는 2025년이 되면 중국이 세계 최대 명품 시장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극심한 빈곤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세계 최대 명품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대조적인 모습은 중국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해야 할 불안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과도한 부채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8년 말에 139%였던 중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20년 2분기에 280%를 기록했습니다. 고질적인 기업 부채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가계부채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중국 경제의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2021년 경제정책의 8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는데요. 이 중 내수 확대, 대도시 주거 안정, 산업체인 개선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돈을 막고 내수를 부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산업체인을 개선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중국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특히 올해 열린 경제공작회의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국 경제의 마스터 플랜이라고 할 수 있는 14.5계획의 출범을 알리는 회의라는 점에서 중요한 행사였는데요. 중국 경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14.5계획의 중요성을 아주 잘 아실 것입니다. 지난 10월 말에 발표된 14.5 계획에서 중국 정부는 13.5 계획에서와 마찬가지로 내수 소비 위주의 성장 전략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급 과잉 우려가 높은 철도나 도로 등 구형 인프라가 아닌 인공지능, 5G, 데이터 센터 등 신형 인프라와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친환경 정책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극심한 대기오염이 중국인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중국의 도시들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1m 상승할 경우 중국의 대표적인 도시인 상하이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등 환경 문제가 안보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시진핑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태양광과 풍력의 설비 투자를 크게 늘리고 전기차 보급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가 향후 어떤 효과로 이어질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미국의 코로나 대응 실패로 미국과 중국의 경제 규모 차이는 더욱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만큼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견제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기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의 경쟁도 치열해질 수밖에 없으며 관련 투자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산업과 투자의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넥스트렌드였습니다.